왜 숨이 이렇게 차지? 이 시간에 집에 나 혼자구나고.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프지 않아 보여도 혼자 있을 때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넘기면 다시는 아침을 못 볼지도 몰라. 그날 밤 부엌은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밖은 한겨울의 찬 기운이 깊었고 유리창에는 김이 옅게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순간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악몽 때문이 아니라 몸 어딘가가 이상해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말입니다. 처음부터 극심하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가슴 위에 무언가를 살짝 올려놓은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함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체를 일으켜 가슴을 문지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더 자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바로 그 너무도 익숙한 순간을 그냥 넘기면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아주 얇은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른 채 아무도 제때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게 가장 큽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고령 환자 진료를 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떤 광고를 대신에 말하지도 않고 무엇을 팔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집에 혼자 계실 때라도 어르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큰일이면 몸이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애매하면 아직 괜찮은 거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작게 속삭일 뿐입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박동철 어르신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74, 생활도 규칙적이었고 스스로를 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쯤 가슴이 살짝 답답한 느낌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찌르는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어깨 쪽으로 은근히 번지는 불편함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상체를 일으켜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배가 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분을 앉아 계시는 동안 방은 전혀 덥지 않은데도 목덜미부터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고르지 않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르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괜히 큰일 아닌데 구급차 불렀다가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이 싫어서, 괜히 오해한 것 같아서, 자식들에게 괜한 걱정을 안기기 싫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시간은 시간 단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분 단위, 아니 초 단위로 흘러갑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입소문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면 세게 기침을 하라거나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면 괜찮아진다는 말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본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믿은 어르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그저 잘못 전달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심장이 산소를 못 받으면 뇌도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합니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뇌가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면 사람은 아주 빠르게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요령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박동철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식은땀이 등까지 흠뻑 젖을 무렵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혼자 살던 옛 친구와 나눴던 아주 짧은 대화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심장이 이상하면 무조건 바로 부르는 거야. 괜히 버티지 말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전화를 끊지 않았고 위치를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이 하신 행동은 아주 평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조금만 연 것이 아니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기다리셨습니다. 침실로 가서 눕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누우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문을 부술 필요도 집 안을 헤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르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신 박동철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 말은 제가 의사로 일하는 동안 수없이 되새겨온 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몸은 몇 가지 특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흐르는 식은땀,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어깨나 팔, 목, 턱 쪽으로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느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잠시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따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괜히 큰일 만드는 것 같아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빨리 부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늦게 부르는 것이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남깁니다. 제가 꼭 바꾸시길 바라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몸이 이상할 때 일단 침대에 가서 누워보자 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침대는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위험한 상태일 때 누워버리면 의식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그 순간에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 문과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동은 위급할 때 떠올리려 하지 말고 평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잠잘 때도 휴대전화를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거실에 두지 말고 침대 가까이에 두십시오. 밤중에 깨더라도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너무 단단히 잠그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빨리 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애매한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몸이 예전처럼 크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다시 두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두려움은 훨씬 작아집니다. 이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혼자 있을 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싫어서 저녁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생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조금 더 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미 나이 든 심장에게는 오래된 펌프를 더 세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 후에 제가 박동철 어르신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물 드셨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일부러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시간의 탈수가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자기 전 작은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밤중에 깨서 목이 마르면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물을 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아주 흔하지만 꼭 멈추셔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거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60, 70이 되면 혈관의 탄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크게 흔들리고 심장은 급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감한 순간에는 그것이 결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워 있다면 먼저 천천히 앉으십시오. 잠시 그대로 계시며 숨을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십시오. 누구도 어르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지만 낮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68살 이선희 어르신입니다. 평소에도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았지만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국을 끓이던 중 왼팔이 약간 저리고 가슴이 묵직해지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덥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검진 때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 몸인데도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참지 마세요. 어르신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나 좀 이상해. 그리고 문을 열어두고 그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빠르게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전에 겪던 피로랑은 전혀 달랐어요. 바로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통증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알던 느낌이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바로잡고 싶은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오히려 조용하고 애매하고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무조건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스스로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꼭 멈추셔야 할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판단력과 의식은 아주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구급차에 맡기십시오. 그 안에는 장비도 있고 약도 있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 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위험한 습관을 멈추는 것만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식사하기 전 몇 분만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심장 박동도 차분해집니다. 마치 기계를 천천히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깨와 목, 등을 가볍게 풀어주십시오.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지 못한 채로 있으면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아주 쉬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괜찮을까? 라고 묻지 말고 만약 그냥 넘기면 가장 나쁜 결과는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답이 늦을 수도 있다라면 그때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은 나타나는 순간 절대 하룻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좀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가슴에 조이는 느낌, 식은땀이 많이 나면서 메스껍거나 어지러운 경우, 통증이 왼팔이나 목, 턱으로 퍼지는 경우,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경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씻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잠으로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보자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은 그 조금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차분하게 드립니다. 겁을 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지체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비싼 약이나 최신 기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내 몸의 작은 소리를 듣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스스로 길을 열어두는 데에 있습니다. 60이 넘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미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말없이 참고 견딘 시간도 길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잠들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침대 옆에 휴대전화를 두는 것, 몸의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혼자 사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중 하나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숫자 하나, 짧은 단어 하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더 살피겠다는 작은 약속처럼 말입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강한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어르신도 분명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내가 준비되어 있고 알고 있고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